여러분께서는 지금 시민의 행복을 디자인하는 방송 공감복지라디오 공감 로그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가족 문제와 청소년 교육 문제를 전문가와 함께 풀어드리는 2부 공감 다락방. 이 시간에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특별하지 않아도 평범함 속에서 가족의 행복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알콩달콩 살아가시는 부부를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두 분께서 이렇게 스튜디오에 계시니까 스튜디오가 갑자기 환해졌습니다. 네, 직접 우리 두 분께서 우리 남편분께서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정인숙의 남편 신경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남편 신경철의 아내 정인숙입니다. 네. 사랑을 해야만 존경하나요?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저는 그걸 서로 상호 보완이라고 그러는데 사랑과 존경은 서로 이렇게 보완적인 그런 언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정말 다시 프로그램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시작이란 말이 반이라 그러죠. 시작이 반이다. 그런 말이 있는데 행복한 가정의 부부를 보면 첫 만남부터 뭔가 좀 다름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 남다른 인연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두 분은 어떻게 만나셨는지 우선 남편분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평소에 그 장애인에 대한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던 중에 그 지금 수어라고 하죠. 네. 수어를 배우는 계기가 되었고, 네네. 그로 인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그 봉사단체에 가입을 하게 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가서 보니까 네네. 저희 아내가 먼저 활동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거기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수어를 배우시려고 했던 그 동기는 뭐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요? 일단 장애인에 관심이 있었고, 네. 또 주위에 뭐 청각 장애우들은 없었지만은 네네네. 그 또 다른 언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배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이게 부인께서는 어떻게 수어를 하시게 됐는지 먼저 선비시잖아요. 먼저 하셨다니까 네.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저는 집이 중학교 때 홍제동이었고 네. 학교는 덕성여중을 다녔어요. 그래서 집에서 학교를 오고 갈 때 네네. 그 사직동에 청각 장애인 그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네네. 그분들이 버스를 타면 수화를 막 하면서 의사소통을 하는 게 너무 신기해 보였고 네. 그게 언어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성인이 되어서 그때 그 기억이 굉장히 오랫동안 자리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그러면 나도 한번 배워볼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처음에는 호기심에서 시작했던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물론 이제 남편분과 이제 아내분이 수어를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달라도 공통점이 참 굉장히 귀한 일이고요. 그리고 또 보통 사람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 일인데 우리 저 부군께서는 처음에 아내를 만났을 때 어떤 좀 인상을 좀 받았나요? 일단은 이쁘니까. 네, 농담이고요. 네. 저희가 이제 그 자원봉사단체에서 네. 여러 가지 이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한 30-40년 전에 이용했던 그 일일 찻집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일일 찻집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회원들이 그 수익금을 가지고 장애우들을 위해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게 되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아내는 어머니 아버지를 비롯해서 뭐 형제 자매 또 심지어 조카들까지 다 함께 와가지고 가족이 전체 그 행사처럼 이렇게 지내는 모습을 보고 저로서는 또 시골에서 자라서 그런 모습을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고 참 아름다운 가정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서부터 아마 아내에 대한 그 생각이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온 가족이 그
일일 찻집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제 우리 부인께서 가족들에게 그 어릴 때 마음에 품었던 그 아름다운 마음들 이것이 사실 가족들하고 공유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많이 평상시에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꿈을 얘기하고 공유를 하셨나요? 사실 꿈이라기보다는 네. 그때 일일 찻집은 거의 이제 기금을 모으는 거기 네, 때문에 네. 많이 와서 팔아줘야 돼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가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네, 가족들이 물론 장애나 이런 부분은 아니었지만 적극적으로 가족의 일원으로 네, 그 네. 부분을 감당해주기 위해서 네. 참여했던 것 같아요. 아, 그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네, 그러셨군요. 또 그런 모습들이 또 우리 부군께서 보실 때는 너무 아름답게 보이고 사실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특히 이제 남성들 같은 경우는 그 가정을 보고 미래를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예, 실질적으로 이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보면 그런 어떤 가족들을 보고 참 내가 저 사람과 함께 미래를 계획해야 되겠다는 그런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거꾸로 그러면 우리 이제 부인께서는 우리 그때 당시 신경철 청년 상상이 되는데 어떤 첫인상을 받으셨어요? 사실 첫인상은 너무 명확하고 네, 까칠한 네. 것 같았어요. 아, 그래서 네. 좀 부담스럽다, 좀 네. 별로다 이런 생각이었었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저희 그 자원봉사 그 동아리에서 네. 매달 그 봉사하는 곳이 음보 김기창화백이 네, 네, 네. 이제 세운 그 음보원이라는 곳이 남양주에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그곳에 가서 거기 이제 청각 장애인들과 함께 봉사도 해주고 네. 또 청년들이니까 기술 네, 학교니까 뭐 공부라든가 뭐 한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해주는 네. 그런 봉사를 해서 매달 갔었는데 사실상 그때 당시는 이런 자원봉사 단체가 정식 통역사도 없었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네. 보니까 무슨 행사거나 이럴 때는 봉사단체가 전부 다 가는 거예요. 네, 네, 네. 근데 사실상 그렇게 봉사를 가려면 직장도 월차를 내야 되고 그렇죠. 이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대부분 학생들이 그때 당시 이제 대학교 학생들이 동아리거나 수화 동아리에서는 이렇게 표면적인 네. 수화 통역을 하거나 네, 뭐 그렇죠. 방송을 하거나 네, 네, 이럴 네, 때는 굉장히 자원들을 해요. 아. 근데 이제 운보원이라든가 이렇게 다 끝나고 이렇게 몸을 써야 되는 그렇죠. 그런 봉사는 그렇죠. 네, 네. 지원율이 떨어지고 네. 그러면 임원들이 다 해야 되잖아요. 어. 그러면 이제 저는 그 당시에 임원이었고 그래서 이제 그걸 다 뒷정리를 해야 되는데 남편이 그럴 때마다 와서 월차를 내고 뒷정리며 청소며 하물며 그 화장실 청소까지 다 해주는 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좀 새롭게 본 것 같아요. 그때. 네. 네. 요 시점에서 내가 꼭 우리 이제 부군께 여쭤보고 싶은 게 솔직히 말씀하셔야 돼요. 그때 당시에 우리 아내에 대한 마음을 사실 품고 의식을 하고 그렇게 솔직히 말씀하셔야 돼요. 거짓말은 아니더라 할지라도 네. 있었죠. 네, 있었죠. 네, 있었고 네. 또 그런 뭐 시골에서 자라다 보니까 네. 그 몸으로 하는 것을 또 굉장히 좋아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반해서 이제 또 아내 생각을 많이 더 했겠죠. 근데 지금 뵈니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까칠해 보였다는 그런 인식이 어디 얼굴에도 없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참 너무 또 부부가 이렇게 닮아간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전혀 뭐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제 연애 시절에 좀 가장 기억에 남는 추억이라든가 또 그렇게 봉사활동을 같이 하면서 에피소드가 있을 것 같아요. 또 남 모르게 또 이렇게 저 이렇게 두 분께서 이제 사귀는 과정에 어떤 에피소드가 있는지. 같은 봉사단체나 무슨 단체에서 연애를 한다는 것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 않죠.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비밀 연애를 할 수밖에 없는데 네. 저는 그 당시에 이제 그 협회가 강남 쪽에 있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저는 집이 이제 구파발에 있었고 네, 아내는 홍제동이니까
그 삼각형. 예. 네, 3호선을 타고 이렇게 일을 보고 3호선을 타고 오면 네. 아내가 먼저 내리고 네, 네. 저는 다음 정거장인 녹본에서 내려서 네, 네. 같은 방향인 그 협회 그 봉사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녹본역에서 내려서 다시 통제덕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시간을 보내고 갔던 기억이 나고요. 저희들이 이제 결혼을 하면서 물론 위에 선배님들은 몇 분 계셔서 네. 선배님들한테는 저희들이 여러 일에서 결혼을 합니다라고 네, 이제 네. 정식 신고를 하고 네. 다른 분들은 이제 그 비밀이었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네, 네. 결혼 청첩장을 이제 아내가 돌리게 됐거든요. 네, 네. 아내가 돌리는데 청첩장 안에 신경철 같은 동명이인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같은 네. 사람이라고 생각을 안 전혀. 하고. 야, 비밀 보장이 아주 예. 철저했네요. 네네. 네. 그러다 보니 그런 또 웃지 못할 또 일도 있었습니다. 네, 네, 네. 혹시 이제 그럼 몇 년 정도 교제하신 거죠? 교제는 대략 한 뭐 보기는 계속 오랫동안 봐왔기 때문에 네, 네. 아마 정식으로 한 건 한 1년 정도. 1년? 예, 예. 생각보다 짧네요. 네네. 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가족 관계는 어떻게 자녀들 슬아이는 어떻게 두셨어요? 자녀들. 일남 일녀. 네. 그럼 아들이 큰애가 큰 아이고. 아들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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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시구나. 네. 우리 이제 부인께서 보실 때에 남편은 두 자녀에게는 어떤 아버지였다고 보이세요? 저희가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남편에게 있어서 신앙을 가지기 전에 네. 아버지 학교를 하기 전과 네. 아버지 학교를 하고 난 후로 네, 네, 이렇게 나뉘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네. 근데 이제 아마도 계속해서 아버지 학교를 못 만났더라면 조금 상상이 안 될 정도로 그러니까 처음에 그 초창기에는 아버지 학교도 없었고 만나지 못했었고 신앙생활도 하지 않았었고 이래서 굉장히 가부장적이고 네, 네. 그리고 권위적인 네. 그런 아빠였어요. 그래서 네. 큰 거의 뭐 큰아들 때는 그래서 5살 6살 때도 아빠가 아닌 나는 아버지야. 네, 네. 이 정도로 이렇게 강압적이고 호칭까지도. 네. 네, 네. 그런 모습이었는데 물론 그때도 최선을 다하기는 했어요. 그때의 모습으로. 네, 네. 그런데 아버지 학교를 경험하고 이렇게 봉사를 하면서는 지금은 굉장히 그 사랑을 품은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그 부분에서는 인정을 하는 그런 아빠인 것 같아요. 네. 좀 뻔한 질문이 될지 몰라도 네.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몇 점 남편? 남편으로서는 현재인 거죠. 네, 네. 저는 남편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신혼 초보다 지금이 훨씬 좋다고. 네.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면 한 95점 정도는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공하셨습니다. 네, 네. 결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관 참 중요하잖아요. 살아가시면서 만나시게 된 계기도 어떤 수호를 하면서 그런 어떤 동기가 있어서 이렇게 만나셔서 결혼하신 것처럼 가치관도 참 중요한데 결혼 생활하시면서 가정을 꾸리면서 이제 우리 남편분께서는 어떤 가치관을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첫째로 존중과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내가 방금 이야기했듯이 저는 그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전과 후가 정말 그 180도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앞으로 5%에 대한 노력을 더 해야 되겠지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때는 그 아내에 대한 아이들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없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존중과 배려가 그 밑바탕에 깔린다면 정말 어떤 것도 극복할 수 있고 또 능히 참고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정말 가부장적인 그 아버님이 그 이북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눌려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의 영향력인지 몰라도 저도 나름대로 이제 그 아버지한테 받은 것이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가부장적이었고
또 하나님을 또 알지를 못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 나름대로의 방식대로의 사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상대가 뭘 원하는지 파악을 못하고 그냥 월급 타면 월급 통장을 갖다 주고 또 용돈을 받아서 쓰고 그런 정도. 또 때에 따라서 이제 뭐 아이들이랑 같이 놀이공원을 간다던가 그런 게 전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갈등이 생길 때 그 갈등을 저 나름대로 잘 극복을 해야 되고 그걸 이겨내야 되는데 그 갈등을 표출했던 거 아닌가. 아내나 자녀들한테 전혀 이제 그 밑바탕에 존중과 배려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지금도 변함없는 것이 존중과 배려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인께서는 실제로 결혼 생활을 하시면서 이제 남편과 존중과 배려를 경험하신 실제 아버지 학교라는 어떤 특별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변화라든가 그것을 존중과 배려에 대한 어떤 경험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런 부분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며칠 전이 저희 부부가 이제 결혼 33주년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예쁜 카드를 하나 써서 보냈는데 이제 아직 보내지는 않았어요. 그랬었는데 이제 거기에서 얘기를 했었어요. 항상 든든하게 좀 버팀목처럼 그렇게 되어준 그런 부분이 아니었을까. 그런 부분이 좀 있고 그런 이제 사례적인 부분은 항상 저는 청년 시절 때 저희 아버님이 이북에서 넘어오셔서 결혼을 늦게 하셔서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버님이 한갑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중학교서부터 알바를 했어야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학비와 생활비와 이 모든 걸 자비량으로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20대 때는 굉장히 자존감이 낮은 그런 청년이었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 물론 초반은 좀 힘들었지만 계속해서 이제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남편이 제가 하는 모든 일은 지지해 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딱 기억에 남는 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 학교 이제 봉사를 가야 하는데 제가 이제 사교육 쪽에 있었어요. 그쪽에 있고 이제 분주하니까 남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머니 학교를 섬겼으면 좋겠다. 섬긴다고 하면 청소도 내가 하고 빨래도 내가 하고 이분 할 테니 가서 하고 싶은 거 해라.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냥 말로만 들었어도 굉장히 위로함이 됐고 그런 부분이 전폭적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저의 자존감을 높여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바로 사랑이죠.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해석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랑은 그런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사랑은 자기 방식의 사랑을 늘 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고 욕구를 채워주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 아내와의 관계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아내가 싫어하는 것은 무조건 안 한다. 이게 진짜 사랑이다. 그렇게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잘 안 되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건 뭐 그런 배려라면 그 지금 어머니 학교 계속 봉사하셨고요. 간헐적으로요. 정말 대단하세요. 하여튼 이렇게 이제 33년의 결혼 생활을 이제 해오시면서 그 가정만의 전통적인 문화가 있잖아요. 또 이제 어떤 가족들끼리 결속시켜주는 끈이 있을 테고 어떤 뭐 문화와 어떤 전통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가정. 저희 가정만의 전통이라고 그러면 저희가 이제 아이들이 수능과 동시에 저희가 경제 독립을 시켜요. 경제 독립을 시키는데 큰아이 때부터도 그렇고 대학 첫 등록금만 저희가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학비는 물론 생활비도 없으면 뭐 알바를 하든지 아니면 생활비 대출을 받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경제 독립을 해주고 그때부터는 저희가 숙식만 제공을 합니다. 야 정말 대단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매년 월말에 저희가 가족 송구영신을 해요. 네, 네. 그 가족 송구영신은 한 해 동안 감사했던 부분과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경제 독립을 했지만 저희 부부가 뭐 체다카 헌금을 통해서 아주 작은 금액이지만 네. 어디로 흘려 보냈는지 네, 또 네. 우리가 헌금은 어떻게 했는지 매월 네. 매년 네. 이거를 이제 아이들과 함께 사실 처음에는 기독교적인 경제관념을 좀 시켜주고 싶어서 이 부분을 네. 시작한 거였는데 네. 이렇게 자리가 잡힌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네. 이제 세 번째는 가족 여행을 가는데 네, 네. 이것도 저희는 철저히 자비량으로 갑니다. 이야. 그래서 본인들이 철저히 자비량을 알바를 해서 10만 원이든 5만 원이든 그렇게 넣었을 때 1년을 계수해서 제가 총 아빠는 얼마, 엄마는 얼마, 네, 네. 아들은 얼마, 딸은 얼마 이렇게 해서 요 금액에서 어디를 갈 건지를 충분히 의논하는 거죠. 그리고 네, 각자의 몫이 있기 때문에 네, 네. 절대 부모가 권위적으로 그렇죠. 강압적으로 네, 하지 네. 않고 네, 네. 철저히 의견 수렴을 해요. 그리고 네. 여행을 가서도 딸은 난 이걸 하고 싶다. 음. 우리는 이걸 하고 싶다. 이러면 딸은 그걸 하고 저녁 때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철저히 각자의 주주기 때문에. 네, 네. 아니 그런데 네. 그게 정말 우리 한국 가정에서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건대 제가 가족 문제를 연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오늘 이제 말씀하신 이 부분은 우리 이제 PD님께서 특별히 편집해가지고 그 부분만이라도 전국에 홍보 좀 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정말 이거 우리 한국 가정에서의 자녀들의 어떤 정서적인 물질적인 독립 이것이 참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참 심각한 문제인데 그걸 처음에 우리 남편분께서 그걸 선포하실 때 아이들에게 두 자녀에게 그걸 선포하실 때 부작용은 없었나요? 큰 아이가 아들이었는데 네. 굉장히 순종적이었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순종의 바탕을 놓고 대학에 들어가서 첫 등록금만 부모가 감당을 하고 이후에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야 된다라고 선포를 했을 때 뭐 아이들이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네, 네. 그리고 우리 작은 애가 이제 한 6년 정도 차이가 있는데 오빠가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먼저.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왔고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또 우리 큰 아이가 이제 2년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네, 네. 결혼을 했는데 물론 이제 그 가정을 꾸리고 살아갈 때도 저희들이 사실 그 예식 비용만 부모가 대주겠다. 네, 네. 하고 집이고 네. 모든 것이 우리 아들이 그 며느리랑 같이 상의를 해서 그렇게 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아이들한테 어떻게 보면 또 미안한 면도 있죠, 부모로서. 네, 네. 그렇지만은 또 아이들이 그 대를 이어서 그렇게 흘러간다면 굉장히 좋은 효과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자연스럽게 저는 그런 어떤 영향력들이 아까 이제 말씀 중에 보면 두 분께서 선친께서 다 이북에서 내려오셨다 말씀하셨잖아요. 네. 딱 거기서 제가 공통점을 제가 발견한 게 원체 척박한 환경에서 읽으셔야 되는 그런 부분들, 그런 과정들이 딱 떠오르면서 역시 두 분께서도 그분들에게 받은 영향력들이 물론 어떤 책임 부분만 따지면 너무 참 피곤한 생각만 해도 피곤하지만 그것이 자연스럽게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내려가는 선한 영향력들 이건 아마 두고두고 이 가정에는 그것이 아예 하나의 어떤 전통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너무 좋은 선한 영향력인 것 같아요. 네. 아유 감동입니다. 참. 근데 네. 교회 우리 청소년부에서는 네. 제 1순위로 본인들 엄마들이 기피해야 할 대상이에요. 아이들이 네. 엄마 그 권사님 만나지 말라고. 나쁜 거 배우면 안 된다고. 맞아요. 아이 그럴 수 있죠. 네. 더 많이 만나세요. 네. 아유 참 좋습니다. 물론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살아가시면서 우리 부군께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참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아버지로서의 무게도 크셨을 텐데 힘든 일이 있었을 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시게 됐는지. 제가 살아오면서
아마 저 나름대로의 갈등이 있었다고 했던 것이 우리의 큰 아이가 한 중학교 때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 아내는 이제 그 청소년 때부터 교회를 섬기고 네. 예수님을 믿고 살았는데 저는 뭐 시골에서 자라다 보니까 유교적인 사상, 불교 사상이 많이 있었습니다. 부모님도 물론 그 당시에는 네. 불교를 절에를 다니셨었고, 네. 저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는 그 기독교가 아니었었고요. 근데 중학교 때쯤 아이가 굉장히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아내랑 굉장히 갈등이 많이 좀 심했었고요. 네.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그 갈등이 있었던 날 좀 바람 좀 쏘이겠다라고 하고 집을 나왔어요. 네. 집을 나왔는데 엘리베이터에 그 아버지 학교 공고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 아버지 학교가 전 처음 들어봤거든요. 또 몇 년이 흘러갔지만은 네. 처음 들어본 상태였었고 또 기독교 단체에서 한다라고 그냥 막연히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기 때문에 깊이가 대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나는 아버지로서 정체성이 무엇인가, 또 아빠로서 살아온 게 실패라고 생각은 안 했지만은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날 이제 출근을 해서 아버지 학교에 등록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등록을 하고 는 이후에 정말 저는 또 정말 놀랐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붙들고 첫 시간에 집에 와서 아이를 붙들고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네. 제가 여태까지 해왔던 방식이 전혀 아니었구나. 나만의 그 아버지로서의 그냥 살았던 거지. 네.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존중과 배려 속에서 사랑으로 키워야 되는데 그냥 우격다짐으로 그렇게 키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지금 그 당시에 제가 한 40 중반쯤 됐는데 지금까지 살아온 게 헛살아왔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그래도 40 중반에 그 하시길 정말 좋은 과정을 거치셨네요. 네. 그 이후로는 정말 이제 정말 아이들이랑 관계가 굉장히 돈독하고 지금도 아이들이랑 너무 좋습니다. 네. 우리 부인께서는 앞으로 이제 뭐 남편분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라든가 또 가정을 꾸려가면서 어떤 다짐을 갖고 계세요? 해주고 싶은 건 없고요. 그냥 저희는 항상 이야기를 하는 건 철저하게 우리 중심으로 삽시다. 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제가 그런 카드를 썼는데 우리는 그냥 아직까지 우리 부부가 그냥 한 자전거를 함께 탄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열심히 앞만 보고 페달을 달렸는데 이제는 우리도 좀 자연을 완상하며 천천히 서행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상대방에게 가장 감동받았던 부분, 이제 선물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짤막하게 우리 남편분께서 아내에게 받은 선물 중에 가장 기억나는 선물 하나 말씀하시죠. 저는 일상이 선물입니다. 일상이 일상이 선물입니다. 아내는 제가 이제 어떤 것을 사던 좀 즉흥적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남자들이 대부분 그런 것 같은데 저도 그에 못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것을 이렇게 집으로 사가지고 들어갈 때마다 저희 아내가 항상 싫은 내색은 안 하고 속으로 싫을 수도 있겠지만은 잘 사왔네, 잘했어. 이렇게 격려를 참 잘합니다. 그런 게 저는 굉장히 좋았고, 뭐 지금도 앞으로도 그렇게 많이 기대를 합니다. 충분히 뭐 변함없이 그러실 것 같고, 우리 또 부인께서는 남편에게 받은 선물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거.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작은 아이를 이제
대학을 보내고 나서 조금 여유 이제 워킹홀리를 갔는데 시간 여유가 있어서 제가 이제 그동안 이제 사설 학원에서 국어 강사를 했었는데 이제 내가 나이가 들면 좀 어떤 삶을 살지라고 이제 잠깐 생각했을 때 남편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이 좋아하고 잘하는 걸 해봐. 대학원을 가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 나이에 무슨 대학원을? 근데 당신이 제일 잘하는 거잖아. 책도 좋아하고. 그럼 그걸 해야지. 그래서 그거를 했는데 너무 좋은 게 학비 걱정 안 하고 할 수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면 최고의 선물이죠. 선물은 물질이 아니에요. 선물은 기용되는 것이다라고 저는 얘기하는데 오늘 두 분 참 이렇게 시간이 좀 짧은 것이 너무 아쉬울 정도인데 너무 좀 아름다운 특별히 자녀들에 대해서 물질의 독립이 쉬운 일이 아닌데 너무 아름다운 롤 모델로 그 모습을 보여주셔서 많은 우리 청취자분들에게는 도전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함께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